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요? 오늘 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아 정말요? 네. 우리 오늘 토크하는 날이라. 네, 오늘 또 털어봅시다. 네. 뭐가 궁금하신지. 요즘 이사갈 집을 알아보신다 그러는데. 네, 진짜 머리가 다 몽땅 빠져. 네, 이게 뭐 악기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쵸, 맞아요. 보통 어떤 분들은 뭐 방이 뭐 여러 개인 집은 한 방은 아예 버리는 셈 치고 거기다가 방음 다 하고 악기 그 방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런 맞아요.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뭐 개인 주택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악기를 둘 곳도 없고 뭐 작업실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저는 뭐 대출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대출은 정말 저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라의 법에 따라 너무 네, 항상 몇 달에 바뀌고 또 그러니까. 몇 달마다 바뀌고, 불과 제가 알아볼 때만 해도 2월에 대출 조건 알아볼 때랑 지금 알아볼 때가 또 달라요. 근데 7월 되면 또 바뀐답니다. 네, 이것도 계속 바뀌고 도대체 이 바뀌는 정책과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고, 악기에 그걸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삶의 질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건지, 아니 뭐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그래, 뭐 상관없겠죠. 그냥 이 집 저 집 뭐 편하게 임박되고. 네. 근데 일단 규모를 딱 정해놓고 버짓을 정해놓고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항상 좀 쪼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쪼들리죠, 항상. 누가 이렇게 뭐 집을 사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처음부터 해가야 되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까지 뭐 어떻게 처음에 작업실 지금 있으신 상황인데 어떻게 마련을 하셨고, 그런 과정이라던가 마음이 어떠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지금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집을 그쵸. 알아보고 계신데, 또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또 주변 그런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하나씩 질문이 얹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이렇게 그간 그 지나왔었던 그 모든 삶의 그것과 필름처럼 앞으로 이제 벌어지고 책임져야 할 모든 일들이 이만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언니 이제 이사하실 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업실이랑. 꼭 집이라기보다 저는 작업실을 하나, 맞아요. 뭐 집이 따로 있더라도 작업실은 있어야 돼요. 네, 나만의 공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꼭 거창한 거 아니어도 악기 하나만 딱 들어가고 그냥 앉을 공간만 있어도 되니까. 맞아요. 나도 그 생각으로 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렇게 마련하실 때 그게 또 언제고, 그때는 정책이 어땠고 대출이 어땠고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때가 몇 년쯤이었죠? 2017년 여름, 2018년 여름이었나?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도 않았네요. 네, 2018년도 여름에 아마 제가 여름쯤에 그 집을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 겨울에 그 사업자를 했었나? 아무튼 2018년도에는 그때 정책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출이 거의 막 80% 막 이렇게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1억이면 8천만 원이 나오는 대출이. 거였죠. 그 정도 나왔어요. 뭐 80% 많게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대출을 받아서 사면 뭐 위험하다,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뭐 본인이 버는 액수에 따라서니까 그게 또 부담이라면 부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월세가 한 달에 지금 보통 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월세가 100 정도 나와요. 100만 원, 80, 100 뭐 이렇게 뭐 적게 나오는 데는 뭐 상사실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면 뭐 70에서 100선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자를 내는 돈이랑 이제 그런 걸 따져보면 내가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더 나은 거죠. 왜냐면 월세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너무 아까운 돈이고. 이자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없어지긴 한데 집이 남잖아요. 집이 남죠. 그리고 이제 월세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세입자 뭐 보증 기간을 늘려줬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 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나 항상 TV 이슈가 되는 게, 내가 그 공간을 빌려서 쓰고서 장치 마련을 다 해놨는데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 이렇게 되면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음 장치를 막 몇 천만 원이에요. 제대로 방음을 하려면. 그걸 들여서 했는데 주인이 원상복귀 해놓고 나가라.
이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방음 장치를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사서 방음을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네.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떤 거를 추천하세요? 제킴님은 약간 오피스텔에 약간 거주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형식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상가를 하나 사는 거. 거기는 또 거주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게 행복한지. 갑자기요? 왜냐면 갑자기요? 상가를 구한다는 건 내가 다른 집에 거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집이 따로 있어 혼자 사는 집이 있다거나 이래서 나 혼자 살면서 이제 뭐 작업실을 새로 하나 꾸린다 이러면은 상가가 좋죠. 상가가. 네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되면 이렇게 의견이나 이런 것도 있고 서로의 삶의 이렇게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집이랑 작업실을 둘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작업실에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물론 부모님 집에 있으니까 비비적들 언덕은 있으니까 뭐 가서 며칠 뭐 지내고 올 수 있지만 제 친구들도 보면 작업실, 뭐 공부방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거기서 숙식도 해결하면서 이제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구해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만 이제 엄마 집에 다녀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럼 그게 그런 약간 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나요? 상가와 오피스텔의 차이.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상가를 이제 사느냐 아니면 또 월세로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래서 또 상가도 역세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러면 상가랑 오피스텔이랑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세가 어떤가요? 다르죠. 달라요. 어디가 더 비싼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피스가 더 싸고 상가가 더 비싸고 뭐 상가가 더 싸고 오피스가 더 비싸고 이렇다기보다 오피스텔이 더 비싸고 이렇다기보다 그 물건지가 어디에 있는지 케바케군요. 그럼요. 그래서 얘가 같은 동네에 있어도 위치가 어디에 있는 상가고 어디에 있는 오피스텔인지에 따라서 뭐 상가라고 해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다 막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다르군요. 그럼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가정이 있는 분들은 그냥 상가를 하나 따로 하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이요, 뭐 부모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 집이 따로 있는. 살 집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만의 작업실을 하나 상가 형식이라도. 상가가 오히려 그러니까 상가가 더 나아요. 소음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이렇게 100% 이렇게. 근데 요즘에 또 학원 같은 거 보면 상가래도 방음을 완벽하게 하긴 해요. 네네. 워낙에 또 문제가 심하니까. 근데 어쨌든 상가는 그래도 옆에 주변 사람을 잘 만나면 그렇게 막 꼼꼼 방음 이렇게 안 해도.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도 할 수 있고 자기 작업실도 꾸밀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아직 미혼이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 상가는 비추예요. 저는. 저는 상가는 비추고 주거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를 구해서 그곳에서. 그렇군요. 그럼 그 오피스텔을 그 작업실로 꾸미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방음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과정은 어땠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문 방음 업체가 방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도 두 종류가 있어요. 주거용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자고 사시는 분들이 뭐 한둘 계시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방음을 완벽 방음 이렇게 전문 방음 업체에서 하는 방음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그냥 인테리어 업자가 하는 방음을 약소하게 한 거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윗집은 없었고 저희가 탑층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아래층하고 옆집이 있는데 이제 소리가 안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매일 뭐 24시간 레슨하는 게 아니니까 몇 시간밖에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방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한쪽 맞아. 오피스 구할 때 그래서 저는 위층에 없는 오피스텔을 우선 첫 번째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서도 옆면이 덜 닿아 있는 가장 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보통 예를 들면 피아노를 예를 들면 다리가 땅에 닿아 있으니까 밑으로 소리가 더 많이 갈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위로 더 올라가잖아요. 밑으로는 네. 진동이 내려가고 네. 위로는 소리가 올라가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방은 공간을 이렇게 바닥을 띄웠어요. 밑에 있는 바닥하고 공간을 띄워서 사실 거기다가 전문 방음을 하시는 업체, 그러니까 그렇게 시공을 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래를 엄청 넣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 정도 띄워서 여기다 모래를 다 해서 진동이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공간을 띄우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방음을 하려면. 그러려면 층고가 높은 게 좋아요. 근데 오피스텔 참 부활대 팁은 층고가 다들 낮아요. 되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오피스텔들일면일수록 층고가 낮아요. 왜냐면 층고가 낮아야 많이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93년도인가 90년도에 지어진 오피스텔이니까 되게 낡았어요. 대신에 이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시원시원하죠. 네. 그런 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거라고 해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그 층고 낮은 건 어떻게 못해요. 그렇죠. 구조 어떻게 못해요. 네. 그런 거 낡은 것들은 내가 충분히 인테리어나 뭐 방음으로 다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짜여져 있는 틀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의 연식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해요. 물론 뭐 내가 먹고 살 집이면 뭐 파이프가 뭐 얼마나 낡아서 녹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저는 거기를 일터로 생각을 하고 물론 주거도 할 거지만 일터 개념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 중요하다.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되게 많은 걸 알고 계신다. 많은 걸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천장이 높은 게 중요하고 층고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탑층이 일단 유리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공간이 분리돼 있으면은 그 악기가 있는 공간은 뭐 바닥을 좀 높이 띄워서 그 아래를 그 아래를 뭘 채운다든지 채우고 이런 식으로 진동이 내려가지 않게. 그럼 만약에 그 제킴님처럼 그 인테리어 업자가 방음을 잘 모르니까 방음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디서 알아보셨어요? 우리 학교에 이제 학교 강의를 나가고 그리고 우리 연습실 같은 데만 가도 그 벽에 방음제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방음 그 자재 파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인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방음이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봤고 이 방음제에 대해서 어떤 장단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장단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공부를 이미 그냥 경험으로 공부는 따로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돼 있을 때 얘는 이런 것들이 이점이 있고 대신에 얘는 방음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 얘는 먼지가 많이 나는 대신에 방음은 훨씬 더 낫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한 거죠. 그러셨구나. 네. 근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막상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기도 없고 뭘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뭐 돈이 갑자기 뭐 몇 억이 생기면 그냥 써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맞아요. 다 일일이 따져야 되고 뭐 지역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내가 생활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차피 이미 작업실을 구한다는 건 어느 정도 1이 확립이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정돈이 됐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장소 그리고 금액 요즘에는 대출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라에서 많은 규제를 걸어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네. 언제쯤 또 바뀔런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규제 안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저도 참 고민이 많네요. 요즘에 집 알아보시는 거는 어떻게 뭐 그런 단독주택 아니면은 좀 약간 다세대인데 좀 이렇게 한적한 곳 어느 쪽으로 알아보시고 계신 건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서울은 아니니까 서울은 아니어서 집값은 이제 서울보다는 좀 나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 지금 저는 아파트에 있어요. 아파트 탑층에. 그래서 이사를 올 때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그 포인트 탑층에
층고가 높은 거 아니면 복층을 이제 하려고 했죠. 복층이면 아래층이 우리 집이니까 네. 이게 내려오면 내 집으로 내려오는 거지 한 층을 건너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복층 중에 이렇게 제대로 층고가 돼 있어서 무언가를 올리고 이럴 수 있는 집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아, 그쵸. 약간 다락방 개념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많죠. 돼 있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복층인데 한쪽이 그냥 아예 크게 큰 공간으로 뚫려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 지금 알아보시는 집은 어떤 형태신지. 아, 맞네. 네. 어떤 형태의 집을 알아봤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왔을 때 다른 층도 봤어요. 왜냐면은 탑층이 이게 약간 펜트하우스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뭐 별로 좋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더 비쌌기 때문에 다른 층에 갈까 해서 봤는데 층고가 너무 낮아요. 청장이. 근데 요즘 아파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층고가 예전 아파트들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 때는 우선 층고가 높아야 되고, 왜냐면 소리가 방출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려면 공간이 작으면 안 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사갈 집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또 하는 일이 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가 있는데 막상 이 집 올 때는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막상 이사를 나가고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제가 애물단지처럼 느껴지는 시점이 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긴 한데. 그래서 집을 찾는데 단독주택으로 가려고 맨 처음에 알아봤어요. 단독주택. 네네. 단독주택이면은 이제 우리 집 한 채니까 남한테 피해 줄 일도 없고 나도 피해 받을 일도 없고, 단독주택을 알아봤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갈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없고, 그러면 이제 사서 가야 되는데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규칙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사 비용을 줄이고 악기의 안전성도 고려해서 그냥 그러면 우리도 빚에 빚을 내서 이제 이사를 사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살려고 그러면 주인분이 마음을 바뀌세요. 집값이 오를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올랐을 때 팔고 싶으니까. 그쵸.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막상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서 3번이나 이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벌써. 3번 그 일을 겪고 이제 나니까 당장 이사할 날짜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탑층에 층고가 높은 집을 찾았죠. 네. 그럼 형태는 뭐 아파트인가요? 아니에요, 빌라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금 있는 곳은 제가 이사 올 때만 해도 그냥 논밭 뷰에 이랬는데 여기 앞에 큰 무언가가 스타필드가 들어서면서 여기가 도시 지역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시골로 갑니다. 한적한 데로. 네, 한적한 데로, 조용한 데로. 그래서 거기는 빌라치고 공간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서 천장도 이렇게 박공지붕처럼 이렇게 돼 있는 집이에요. 너무 좋겠다. 네, 그래서 집 자체는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리고 막상 그때 내가 계약서를 쓸 당시에 아래층에 아무도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막 이랬는데, 그리고 관리하는 업체랑 전화했더니 아니요, 곧 이사 오세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언제나 저는 제일 먼저 탑층과 층고. 네. 그럼 저는 미국에서 되게 많이 봤던 주거 형태가 타운하우스였거든요. 네네네. 한마디로 복층인데 밑에 층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차고로 많이 쓰고. 그치, 1층은 차고. 네, 1층 차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약간 키친, 거실하고 이제 부엌이 있고, 3층에는 이제 주거 공간이 있고 그런 게 많은데 한국에도 그런 게 좀 생겼더라고요. 미국이. 타운하우스가 좀 생겼어요. 네, 그런 데는 시세가 많이 비싼가요? 요번에 또 타운하우스 월세 물건이 있길래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것도 지역 나름인가 봐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계약됐다는. 그럼 그런 데는 이제 관리해주는 데가 있는 거죠? 타운하우스, 제가 사실 타운하우스를 안 좋아해가지고. 타운하우스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타운하우스가 물론 어떤 그걸 고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전원주택을 알아볼 때도 저는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전원주택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넓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전원주택을 찾았지, 그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층간 소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옆집에서,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 아닌데 옆 건물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얘기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나는 옆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있는 거가 어쩌면 진짜 제가 이번에 이사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랫집은 제가 방음을 안 하고 이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야기가 딴 데로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거를 피아노를 처음 옮길 때 옮겨주신 이제 운반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저 조율해주시는 선생님이 선생님 여기서는 피아노 쳐도 이웃한테 피해 안 갈 거예요. 이 정도 공간에 지금 소리 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엄청 걱정했는데 아랫집에 거의 안 들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몰라 이건 그냥 저희 추측인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아예 안 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치 않을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들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자기네들도 개념 없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씩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피아노 치는 게 그들한테 개념 없는 행동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줘서 어쩌면 저 사람들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피해를 주지 말자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타운하우스 가면 똑같은 피해를 또 줄 수 있겠더라고요. 옆집이랑 딱 붙어 있으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도 안 하는 것으로 제외시킨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타운하우스는 건물이 가까워요. 근데 제가 저 집 고를 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앞이 막혀 있는 집에 안 가요. 앞이 막혀 있는 게 무슨 말이지? 앞집이 보이는 거지. 앞집이 보이는. 커튼을 꼭 쳐야만 되는. 저기서 앞집 아저씨 걸어가 거실에서. 저 그런 거 힘들어하거든요. 창문 닫고 막 꼭꼭 닫고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작업실도 되게 지하에 많이들 하잖아요. 저 못해요. 왜냐면 봐야 되거든요. 우울해서 하늘도 보고 빛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하로 가면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지상으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타운하우스는 물론 앞동들은 당연히 앞이 뭐 트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까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층간소음도 있고 그래서 배제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복층 빌라 요즘에 빌라 중에 복층을 많이 뽑잖아요. 탑에. 네. 복층 빌라로 이사를 갈까 했어요. 또 마침 진짜 갔는데 그 복층에 2층이 그냥 커다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아래층 사이즈의 2층 전체가니까 얼마나 공간이 좋겠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책장까지 다 둘러주셨더라고요. 나 작업실로 쓰면 되겠다. 근데 문이 너무 작은 거죠. 무슨 문? 이제 피아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옮길 만큼의 창문이 안 뚫려 있는 거죠. 현관문이. 그럼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차저차해서 사이즈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알아봤더니 옮겨주실 수는 있는데 옮기려면은 크레인이라는 걸 써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베란다로 들어오는 건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크레인을 써야 되는데 그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먼저 첫째로 이동하시는 분들, 운반하시는 분들한테도 위험할 거고 두 번째로 피아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 그리고 제일 큰 건 사실 금액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사는 집 따로 작업실 따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작업실을 구할 때 사는 집은 근처에 이제 결혼하면 근처 살겠지 했는데 제가 여기로 왔어요. 그러게요. 작업실이랑 저 거주지랑 좀 멋이죠. 많이 멀어요. 네.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집에도 안 좋고. 네. 작업실은 어쨌든 집 가장 가까운 게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에 가까운 게 가장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조건들 어떻게 보면 피아니스트들이 집을 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쵸. 악기가 아무래도 크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맞아요. 네. 평소에는 좋죠. 이렇게 메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좋긴 한데. 나 몸만 간다? 막 이러면서 가는데. 악보도 요즘에는 그냥 아이패드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패드 하나 딱. 네. 근데 이런 또 이사를 하거나 집에서 뭔가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죠. 맞아요. 네. 아이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되었을까요? 네. 이렇구나 이렇게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저처럼 아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이런 쪽으로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정말 서로 방해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음악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돈이 많아야겠네. 돈입니다. 돈.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진짜 눌러주세요. 저희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아름답게 음악해요. 네, 행복하세요. 조심하시고요. 네, 빠이. 안녕. 제클과 콩나물